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시는 투시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투시는 무엇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은, 혹은 입체를 가진 어떤 물체들은 3차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D, 그러니까 2차원 개념은 축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가로 혹은 세로. 가로, 세로, 2차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평면, 요 종이들이 대부분 2차원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자 하는 오브젝트, 혹은 표현하고자 하는 실체적인 물체라든지, 혹은 이런 현실 세계는 차원이 3차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축이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까지 있어요. 높이 혹은 깊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축이 3개다. 그래서 축에 따라서 2개면 2차원, 3개면 3차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따지자면 사실 2차원에 비해서 3차원이 더 상위 차원이죠. 상위 차원에서 하위 차원을 표현하는 건 쉬워요. 축이 원래 있던 축보다 적다 보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차원의 어떤 개념을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쉬운데, 반대로 하위 차원에서 상위 차원을 표현하려면 특수한 기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영화, 제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마지막 장면에 그 4차원의 공간을 3차원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사진을 수만 장 이렇게 늘어뜨린 것처럼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상위 차원의 개념을 하위 차원에 표현하려면 특수한 어떤 형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3차원이라는 이 개념을 2차원에다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수한 방법을 고안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투시라는 기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투시라는 개념은 대략 이런 것이고, 그럼 투시를 내가 어떻게 그려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이걸 이거 이렇게 다 설명하다 보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요 3가지 정도만 지켜주면 일단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내가 의자에 앉아서 저쪽 지평선을 보고 있다고 해요. 해가 지는 그 지평선을. 그러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리고 해가 이렇게 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평선. 자, 그럼 이건 뭐냐?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여기 앉아 있겠죠, 저는. 그러면 눈높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눈높이는 이런 지평선이 있는 그림상에서 지평선의 높이와 일치합니다. 지평선의 높이와 눈높이는. 자, 그럼 눈높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내가 건물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건물을 한 채 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 눈높이는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건물 대비해서 눈높이가 생각보다 좀 낮죠. 그럼 내가 보고 있는 시점상에서 이 건물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 약간 이런 식의 구도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겠죠. 위로 올려다 보듯이, 그죠? 눈높이 같은 건물이에요, 이거 두 개는. 근데 반대로 제가 헬기를 타고 여기 하늘에서 이렇게 날고 있어요. 날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건물을 이렇게 내려다봐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 위에 옥상 부분이 보이겠죠.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같은 건물을 보고 있고 같은 건물을 그리고자 했는데 결과물은 이렇게 다르게 나왔어요. 그건 왜 그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개의 그림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법칙, 눈높이는 지평선과 일치한다. 자, 그러면 여기다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관찰하고 있는데, 그 눈높이 혹은 지평선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 다음에 투시 기법에 따라서 1점 투시, 2점 투시 이런 식으로 다르게 불리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소실점이라고 하는 투시상에서 쓰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소실점이 하나면 1.2시, 두 개면 2.2시, 세 개면 3.2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근데 1.2시를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1.2시라고 하면 소실점이 한 개겠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지평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들어가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두 번째 소실점을 이제 배치할 건데, 소실점은 이 지평선 어딘가에 귀속돼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1.2시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지 해서 소실점을 하나 찍어야지 기준이 되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딱 찍어야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근데 1.2시를 할 거야 하는데 소실점 여기다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얘를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눈높이에 걸쳐 있죠. 귀속돼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요런 데다 찍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찍어도 돼요. 이렇게 찍어도 되고. 자, 근데 안 되는 건 어떤 거다? 안 되는 애들은 요렇게 있거나 이런 애들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근거가 제가 아까 말한 근거가 아니죠. 얘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눈높이에 귀속돼 있지 않죠. 근데 얘들은 어떻게 돼 있다? 눈높이에 귀속되어 있다. 그래서 소실점을 찍을 때는 반드시 눈높이에 걸치게 그려주는 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 1번, 2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막 이렇게 그릴 건데, 요 소실점에 의거해서 그릴 건데요. 이때 수직선, 이런 수직선 혹은 이런 직선, 수평선, 얘는 이제 지평선이 되는 그거고, 여기 외에도 이런 무수히 많은 어떤 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로축으로. 이 가로선, 요 두 개 혹은 이렇게 세로로 가는 이 세로선, 가로 혹은 정가로예요. 정가로 혹은 정세로선을 제외한 모든 사선은 뭐예요? 각도값을 가진 선이죠. 각도. 사선은 내가 처음에 설정한 소실점에 귀속해야 돼요. 모든 사선은 소실점에 귀속.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사선이죠. 여기 귀속돼 있죠. 여기 걸쳐 있으니까 이것도 사선이에요. 이것도 사선. 그죠? 근데 수평수직은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 사선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소실점에 귀속해야 되니까 1.2시니까 여기에. 그죠? 그래서 요 세 개의 법칙은 거의 그냥 이것만 지켜주면 거의 그냥 그림이 쉽게 완성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한번 간단히 그려볼게요. 도형을. 자,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눈높이가 되는 지평선, 기준선이 되는 눈높이에 귀속한 지평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눈의 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실점을 우리는 1.2시일 거니까 하나를 잡아줘요. 자, 이때 어디를 잡으라고 했죠? 이 눈높이가 되는 지평선 위에다 잡으라고 했죠. 자, 소실점을 지평선 위에, 저는 여기다 하나 찍어볼게요. 여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육면체를 그린다고 쳐볼게요. 육면체를 그리면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 가져와야 되는 사선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소실점에서 뻗어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직선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로선, 수평선은 귀속되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 귀속되어 있지 않죠. 이 두 개는 완전 90도의 수직과 수평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이쪽을 만들어주시고, 자, 끄트머리 이쪽 간다고 치면 여기서 딱 끊어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눈높이에 귀속, 여기 1.2시에 맞는 육면체가 그려졌죠. 이쪽이 앞면, 여기가 옆면이고 여기 이만큼 깊이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모서리고. 자, 여기는 눈높이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윗면이나 밑면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내 눈높이와 딱 맞게 하면 윗면과 밑면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 눈보다 밑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안 보이고 위에가 보이겠죠? 그럼 여기가 눈높이가 기준이니까 얘보다 낮게 그려진 물체들은 윗면이 보일 거예요. 한번 맞는지 볼까요? 사선을 이용해서 면을 그려주고, 자, 수평선, 얘는 말했죠 아까?
방향으로 가는 사선 가로축이기 때문에 여기 귀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고 얘들도 지금 90도예요. 자, 내려가고 각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깊이 값을 가지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쪽이 윗면, 앞면, 여기 옆면을 가진 육면체가 만들어졌고 눈높이보다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윗면이 보이고, 그렇죠? 바닥은 여기 안쪽에 있겠지만 보이지 않죠? 왜 그래? 눈높이보다 밑에 있으니까. 반대로 이번에 눈높이보다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닥이 보여야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눈높이보다 위에, 위쪽으로 뻗어나가고 사선. 얘들은 여기 이 소실점에서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일이 이걸 다 그려놓을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만 그려내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선을 그려주시고, 똑같아요. 그려주시고 이어주고, 여기서도 깊이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이어주고 위를 마무리 지어주면,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 이거랑 반대. 여기가 바닥이죠. 바닥 앞쪽, 이쪽이 옆면 해서 밑면이 보이는. 왜 그래요?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 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여기가 제 머리, 눈이라고 치면 제 머리보다 위에 있는 물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바닥이 보이겠죠. 제 머리보다 밑에 있는 물건들은 윗면이 보일 거고, 걸쳐 있으면 옆면밖에 안 보인다. 그죠? 이렇게 해서 1점 투시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1점 투시가 적용된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도형화된 것부터 이렇게 보시면 모든 게 근거에 딱 맞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1점 투시입니다. 소실점 하나로 모든 사선들이 모이는 게 보이죠? 근데 이런 애들은 수평선이니까 여기 귀속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아까 말했죠? 얘도 수직선. 그 다음에 요 그림도 보시면 여기 있죠. 이번에 소실점이 이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쵸? 모든 사선은 각도값을 가진 선은 사선이라고 했어요. 얘도 요쯤에 이렇게 있죠. 모이고 있죠. 그럼 그림만 그러느냐? 여기 사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점 투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공통된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모이는 듯한 이런 골목 같은 이런 그림들, 이런 도로가 쭉 뻗어진 이런 그림들에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이렇게, 그죠? 요 그림도 1점 투시인데 얘는 눈높이가 이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그림 상에 이 물체들의 가운데쯤에 있다 보니 윗면이나 밑면이 딱 보이는 일은 적어요.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 눈높이가 얘들을 따라가 보면 물체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윗면이 많이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1점 투시고, 이런 그림들도 페이크 같긴 한데 보시면 여기로 점이 하나가 모이는 건 1점 투시 맞아요. 근데 중간에 벽이 들어와서 막혀있는 것 때문에 마치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점 투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번에는 2점 투시에 대해서 설명을 마저 진행을 하겠습니다.